안녕하세요. 코드명 바꾸기 질병보험의 컨셉을 잡으려는 자명입니다. 실무에서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의 차이는 무엇인지 작전명은 의료 자문에게 주어진 명령어 한마디로 코드명 바꾸기입니다. 질병보험에서 왜 진단명과 질병 코드를 바꾸려고 할까요? 보험구간의 코드 인사, 선거철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 인사가 만사라지만 진보 보수에 맞는 코드 인사를 단행합니다. 정권 말에는 공공기관장 코드 인사 알박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상대진에서 보면 불만이고 말썽입니다. 보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보험 제국에서 보험 구강도 늘 그렇듯 코드 인사입니다. 보험 구강의 경제력이 살아있는 한 코드 인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자문위도 코드 인사, 자문변도 코드 인사, 금자씨도 코드 인사. 경제 권력은 쉽사리 바뀌지 않으니까 맨날 코드 인사 징그럽습니다. 한국표준질병분류표 코드 주문 요청, 보험약관의 재분류표, 질병분류표, 수술분류 등이 있는데 그런 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분류번호를 집어넣어 주세요 라는 주문을 주모선사가 자문료를 들고 눈짓과 손짓으로 합니다. 자문위의 주요 임무는 그에 상응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소견서 작성해 줍니다. 법적 근거 제시가 없습니다. 의료법에 의거하여 공인된 기준과 적용 원칙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문위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임의적인 기준을 들이댑니다. 엿장수마함입니다. 자문위의 요술 부리기, 늘공과 어공의 차이처럼 진보 보수 인사가 기관장으로 오면 눈치 봐야지요. 코드 인사 맞추기 쉽지 않잖아요. 또 코드 전환하지 않든 코드에 맞춰 교류도 해야 하지 않나요? 자문위가 제일 잘하는 일은 보험구강의 주문에 따라 의료계 상식으로 질병분류 코드 바꿔주고 보험금 지급종이 까다롭게 바뀐 약관 조항으로 소급 적용하거나 증상이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그래야 자문료 같은 은은한 독점계약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알면 똑똑해지는 질병보험 이야기. 처음엔 몰라서 당했습니다. 전문 지식 부족인가? 초보 때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실무는 손해사정사 시험 공부와 다르고 별개입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론과 실무의 차이처럼요. 질병보험은 그동안 다루지 않아서 서툴러 자료 확보에 막자를 가합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지만 블로그 포스팅하고 디테일 속 악마 찾기를 하면서 서서히 눈을 뜨게 됩니다. 법률이나 약관 근거 기준이 무엇이여? 법률이나 보험약관 조항의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또는 보험 원리, 급부와 반대급 원칙, 수지 상등의 원칙 등에 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판례 등을 읽어보면 분명하지 않지만 주로 보험회사의 주장에 관한 딴내림 효과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의료계 상식 중 일반의 기준이 아닌 자문위 기준을 강조합니다. 자문위의 편협된 시각, 앞의 법적 근거, 약관 근거 등이 자문위 시각과 일단 다릅니다. 의료계 상식과 한국표준질병사회분류 적용 일반위와 자문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역용하냐가 주로 주모선사가 할 일입니다. 의료계 상식과 한국표준질병사회분류 적용의 차이도 있고 보험 약관 조항의 차이에 관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다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는 자문위의 편협된 시각이 주를 이룹니다. 통계 애곡, 암, 뇌졸중 담보배제 사유, 보험약관 분류표의 분류 이유와 그 취지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보험약관상 분류표를 자주 바꿀까요? 그런 취지에 반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것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행동양식을 따지면 전이암은 암이잖아요. 암의 행동양식을 따진 거잖아요. 또 치명적인 갑상선 암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류표에서는 안 주겠다고 이렇게 갑상선 암 재라고 해놓고 엄발암 또 재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뇌졸중 코드, 뇌출혈만 담보하거나 뇌경색에 I63만 담보로 제한하는 경우 보험구강이 기술적으로 I65, I66 제외하는 못된 습관이 있고 자문위는 피보험자 엿먹이게 분류표에서 제외된 후유증 코드를 주거나 다른 코드를 줍니다. 보험계약 시점과 질병진단 시점, 보험계약 체계 실제의 보험약관상 질병분류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가
질병 진단 시점이 달라진 경우 어떻게 할까요? 주모손사는 자문주를 꼬셔서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려고 하고, 반대로 계약자 측은 진단 시점의 질병 분류 코드가 피보험자에게 유리하면 유리한 대로, 만약 계약자 시점이 더 유리하면 유리한 대로 다의적 해석에 의해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 쟁점이 있겠죠. 엄바람과 속바람. 전이암은 더 무서운데 갑상선 전이암, 행동양식 /3을 암으로 보지 않겠다거나, 속바람, 유방 전이암은 담보 배제하고 엄바람 기준으로 원인만 보고 결과는 모두의 작전입니다. 한국표준질병사회분류표에서는 속바람을 암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문위와 주모선사만 그 분류와 다르게 엄바람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신기하죠. 결국은 담보 배제, 남의 아픔을 이용해 돈 장사 이해에 딱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통계예고, 한국 표준질병사회분류 코드와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와 특히 통계청 통계가 다른 보험 통계가 있는지, 또는 그렇게 다르게 적용한 법적 근거 등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보험국왕이 그와 다르게 담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위험률과 보험률 측정은 통계청 통계로 하고 보험고치금은 통계청 통계와 다르게 보험약관대로 축소 제한한다며 상당한 이유 없는 담보배제 약관 구제법상 무효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작시 상식선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보험 통계 좀 봐주세요. 주모선사의 보험약관 해석, 다의적 해석, 작성자 불이익 해석 원칙은 주모선사는 유불리에 따라 보험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셀프 손해사정의 병폐이고 보험의 역기능 중 하나입니다. 코드명을 바꾼 자문위의 소견을 이어받아 보험 약관 조항 짜집기나 일부분만 확대해서 외국 편집은 기본이고, 소급 적용, 개삭 적용, 생소보호, 교차 적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런 것을 코드명과 바꿔서 공략하기 때문에 일반인 피보험자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헷갈리기도 하고 또 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상은 코드명 바꾸기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보험 약관상 분류표에서 벗어난 코드명으로 바꿔준 자문위는 자문료를 받고, 그런 주문을 넣은 주모선사는 감액 수당을 받고, 그 나머지 부지급 금액은 보험국악 주머니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험 패거리들은 신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피보험자는요, 말 좀 해주세요. 궁금한 점,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같이 가치를 꿈꾸는 깡철 순사였습니다.